여기는 산 정상이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 많이 붑니다. 사람들이 엔진톱으로 막 나무를 걸목하는 소리들도 가끔 들립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얘는 전혀 가시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민두릅이라는 두릅인데 보면 나무가 두께도 굉장히 두껍습니다. 얘네들은 순도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 또 순도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무리 작아도 30g에서 40g 정도 혹은 큰 거는 50g 정도 되는 그런 순이 달리기도 합니다. 이 두릅들은 이렇게 나무를 만져보면 굉장히 약해요. 가볍고, 그리고 겨울에 지금 여러분이 이제 겨울 산에 올라와서 두릅나무를 탁탁 쳐보면 안이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나무들은 겨울을 지금 잘 이겨내고 있고요. 전혀 가시가 없는 민두릅이에요. 이 나무들은 여기 보면 굉장히 두껍죠. 밑에가 두꺼워서 가지도 잘 분지를 합니다. 대신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그 나무를 전지를 하고 나면 이렇게 갈라져서 터져서 가끔 죽기도 합니다. 터져서 죽는 이유는 뭐냐면 나무가 약하니까 이게 터져요. 터지면서 이리로 빗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새면 여기 이제 균이 발생하거나 그래서 얘가 죽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죽냐면 이렇게 해서 여기 나무 새로운 순 나온 데까지 여기까지 죽어요. 그러면 여기 자르면 되지 않냐 싶은데 이렇게 죽기 시작한 나무는 틀림없이 봄에 여기를 전지해도 여기까지 또 죽을 겁니다. 결국은 밑에까지 죽어요. 그래서 저렇게 죽는다는 거는 결국은 완전히 밑을 잘라서 이 나무는 더 이상 키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민두릅은 하나가 위에서부터 죽기 시작하면 그 나무 전체가 죽습니다. 그러면 더 죽기 전에 이 나무를 올 봄에 수확을 한 다음에 이 나무는 완전히 잘라서 그냥 원래 나오는 줄기에서는 더 이상 나무가 자라지 않게 그걸 자르고 옆으로 이제 순들이 많이 펼쳐 나와서 그 순들이 다시 나와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두껍게 키울 거예요. 이 민두릅은 이렇게 뭐 만지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추위나 빗물 이런 거에 굉장히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두릅은 혹시 심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항시 전지를 해줄 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 이걸 심으셔야 돼요. 수확도 좋고 다 좋은데 저렇게 전지를 하고 나면 겨울에 아무 일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름 지나 장마 때부터 시작해서 겨울 사이에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면 이 나무는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나무를 죽이지 않기 위해 사실은 전지한 다음에 여기 까맣게 보여 바른 표시가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나무에 바르는 트리코트라는 약품이에요. 요거를 바르면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물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나무는 이상하게 약하기 때문에 터져요. 다른 나무는 안 터지거든요. 주로 이제 그런 트리코트라는 약품도 제가 이제 잠깐 보여드릴 건데 그 약품들은 이제 미국산도 있고 캐나다산, 독일산, 한국산도 있어요. 써보면 주로 이렇게 나무 큰 나무들 있죠. 그런 나무를 절단면에 이렇게 바르면 터지지 않는데 이상하게 이 민두릅은 잘 터져요. 그래서 민두릅을 혹시 재배하시는 분들은 저 나무를 자를 때, 전지할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 죽을 수 있다는 거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보시면 이렇게 뻘겋게 된 자국들은 돼지들이 와서 판 흔적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또 두릅이 이렇게 몇 개가 보이죠? 여기는 이제 한 개를 심은 거예요. 한 개를 딱 심었는데 얘가 지금 굉장히 많이 퍼졌거든요. 이게 몇 개나 될지 모르겠는데 안 세봐서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열다 열아홉 스물 스물 하나 스물 한 33개 정도로 이렇게 퍼졌습니다. 대부분 두릅을 여러분이 이제 묘목상에서 사오시면 아마 요만한 것들을 사오실 거예요. 묘목상에서 이야기할 때는 요만큼 잘라서 한 30cm 두고 자르면 눈이 한 3개쯤 돼서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잘라보면 그렇게 안 나와요. 요것도 보면 1년짜리거든요. 1년짜리인데 잘랐더니 딱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여기 딱 요거 하나 하고 아마 올해 여기 또 자르잖아요. 그럼 또 하나밖에 안 나올 거예요. 두릅은 그렇게 쉽게 잘 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자른다고 해서 뭐 2개, 3개, 4개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두릅은 어떻게 하냐면 아예 밑에를 바짝 자릅니다. 거의 뭐 나무가 안 보이게 자르면 뿌리 자체에서 이렇게 여러 개가 나와요. 여기도 보면 여기 뿌리 자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 뿌리 자체에서 14개 정도가 올라오면 그때부터 자르기 시작하면 또 한 2개씩 더 생기면 이게 한 30개쯤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뿌리 여기서 타고서 나온 애들, 이렇게 나온 애들이
얘도 하나 나왔고 또 여기서 또 하나 나왔고 이렇게 나오고 계속 번지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를 바짝 자르면 얘가 죽지 않으려고 뿌리에서 순을 많이 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를 심었지만 이렇게 큰 한 30개 내지 40개 정도 되는 군락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순이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원래 나오는 큰 두릅, 여기는 지금 제법 커 보이죠. 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1년 정도 된 애들. 이런 애들도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얘네들도 1년이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두릅순을 많이 따고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촉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뭐 한 개에서 한 개만 만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전편에 두릅 농사를 지으면 얼마를 번다 뭐 이런 걸 올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두릅 농사를 지으면 다 성공할 것 같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만들면 성공해요. 이렇게 많이 만들면. 그런데 묘목상이나 가끔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시는 분들처럼 사서 30cm를 전지하고 순을 만들고 또 순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넓은 땅인데 두릅이 한 개나 두 개밖에 생산을 못해요. 그러면 두릅 농사는 망하는 겁니다. 한 평에 예를 들어서 뭐 4개, 5개 이렇게 심었는데 수확을 4개, 5개밖에 못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곤란하죠. 근데 여기도 보면 뭐 한 평도 안 되는 요 한 평이 뭐예요? 한 3분의 1평 정도 되는 데에서 촉을 한 30개 정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평에서 한 평 정도면은 예를 들어서 촉을 한 100개나 뭐 정하라 그러죠. 저는 촉이라고 말하는데 한 평에서 한 100개 이상 수확할 수 있다면 수확이 돼요. 근데 한 평에서 한 3, 4개 수확한다. 그러면은 전혀 수확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두릅 농사의 관건은 얼마나 많은 이런 가지들을 만들어내냐가 사실은 제일 관건이에요. 얼마나 두껍냐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두껍고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르쳐준 대로 하면 한 개나 두 개밖에 못 만들어내요. 그러면은 두릅 농사는 헛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한 개, 맨 밑에를 한 개를 심고 절단을 해서 몇 개가 올라왔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6개가 올라온 거를 한 번 더 자른 거죠. 그러니까 심고 바로 자른 게 1년, 그 다음에 다시 자른 게 2년, 그 다음에 3년 사이에 이만큼 올라온 겁니다.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짧게 키웠지만 얘들도 보면 순이 두껍죠. 그리고 여기 얇은 애들이 있어요. 이 얇은 애들은 요거 반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도 얘네들도 이제 올해 수확하고 자르면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이런 두꺼운 순이 아마 내년쯤에는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이만큼쯤. 이렇게 키워야 결국 두릅은 수확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이 보신 거는 민두릅이라 그래서 가시가 없는데 얘도 거의 가시가 없어요. 여기에 살짝 그 눈 옆에만 가시가 조금 하나씩 나와 있는 두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강원도 토종 종자예요. 강원도 토종 종자인데 횡성, 뭐 평창 이런 데서 이것들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거의 가시가 없어서 사람이 뭐 만지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이제 가끔 순을 딸 때 아주 쬐끄만 가시가 하나씩 있는데 이런 것들도 거의 민두릅에 가깝습니다. 굳이 아예 가시가 없는 민두릅을 비싸게 살 필요가 없어요. 강원도나 여러 곳을 찾아보면 이렇게 한국에서 자란 민두릅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지금 여러분이 팔고 있는 민두릅보다 좋은 게 뭐냐면 생명력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잘라도 터지거나 잘 죽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다 살아요. 저보고 만약에 두릅을 재배하려고 하면 완전히 가시가 없는 민두릅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가시가 조금씩이라도 있고 생명력이 강하고 잘 번식하고 이렇게 순이 굉장히 큰 얘네들을 재배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쪽에 있는 남쪽 지방 있죠? 경상도나 전라도 지역에는 민두릅이 오히려 더 맞을지도 몰라요. 날씨가 따뜻하고 추워서 나무가 갈라 터질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있는 지역, 추운 지역에는 민두릅이 잘 죽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약간 가시가 있고 뭐 작업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는 이런 종류의 두릅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두릅은 가시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일하기도 편하고 또 사람도 편하지만 돼지들도 좋아해요. 와서 막 다 뒤에 보면 뻘겋죠, 산이. 돼지가 다 파헤쳐 놓은 곳입니다. 그리고 뭐 돼지가 파헤쳐도 사실은 약간 걱정이 되긴 하지만 또 파헤치면 끊어진 뿌리에서 또 두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화면에는 별로 작아서 보이지 않을 텐데, 이 두릅을 보면 이쪽에 있는 애들은 몇 개밖에 안 되죠. 하나, 둘, 뭐 셋, 넷, 5개밖에 안 돼요. 6개, 7개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쪽에 있는 애들은 많고, 또 이쪽에 있는 애들은 한 30개 정도 돼요. 어디에는 한 대여섯 개, 어디에는 한 30개, 어디에는 뭐 10개, 뭐 20개, 막 이렇게 막 들쑥날쑥 하거든요. 이렇게 들쑥날쑥한 거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나무를 전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순이 많은 애들은 바짝 자른 거예요. 바닥까지. 그러면은 옆으로 많이 퍼져 나오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애는 이걸 바짝 자른 게 아니고 여기를 자른 거예요. 자른 사람이. 왜냐면 나무를 자를 때 여기를 자르면 죽을 것 같거든요. 죽을 것 같으니까 나무를 이만큼 눈을 몇 개 남겨놓고 자른 거예요. 2개밖에 안 나온 거예요. 또 잘랐는데 또 2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땅은 굉장히 넓은데 실제로 순을 2개밖에 수확을 못해요. 전지하는 사람들이 나무를 짧게 자르면 죽는다라는 것 때문에 겁을 먹어서 자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뭐 수백 평, 수천 평 땅을 이런 식으로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확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농사는 사실은 수익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르면. 근데 이렇게 자르라고 묘목을 파는 사람들이 가르쳐 줘요. 이렇게 자르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일단 무조건 바닥을 잘라서, 여기도 보면 조금 더 낮게 잘랐죠. 여기는 저거보다는 낮게 자르니까 조금 더 가지가 많아졌어요. 근데 아주 낮게, 여기처럼 아예 바닥을 잘라버리니까, 이렇게 잘라버리니까 옆으로 해서 막 나왔죠. 여기는 한 3, 40개가 나온 거예요. 아까 저기는 한 2개가 나온 거고. 똑같은 밭에 심어도 이거를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전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한 3, 40개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2개, 3개밖에 수확을 못해요. 만약에 진짜 2개, 3개밖에 수확을 못하면 그 두릅 농사는 망하는 겁니다. 한 3, 4년 뒤에 수확을 하려고 심었는데 3, 4년 뒤에 2개밖에 수확을 못한다? 그러면 곤란한 거죠. 근데 3, 4년 뒤에 이렇게 30개, 40개 요만큼 해서, 혹은 한 평에서 막 100개, 150개를 수확할 수 있다면 그 농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농사가 됩니다. 두릅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조언을 잘 참고하시되, 실제로 두릅 농장에서 수확이 얼마나 나오는지, 실제로 어떻게 키우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묘목을 파시는 분의 말만 들으면 2개, 3개밖에 안 돼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분들의 말을 경청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묘목을 파시는 분들은 이런 묘목의 종자라든지 어떤 뭐 수확의 어떤 크기라든지 그런 말을 들으시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재배하는 기술들은 농부의 말을 좀 들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